자, 4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교시는 이제 166페이지 언론 출판자 들어왔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가 이제 언론 출판, 집회결사 두 개로 분리가 되죠. 자, 21조 1항 언론 출판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에 2항 보면은 이제 허가제 인정되지 않죠. 허가 검열 금지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3항은 방송시설 법정주의죠. 시설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법정. 방송시설 법정주의. 그래서 이제 거기 언론 출판에 관해서 이제 허가나 검열은 안 돼요. 2항. 근데 방송시설에 관해서는 허가제도 합헌인 거예요. 법정주의니까 이건 허가제도 합헌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 내용에 관해서는 허가 검열이 안 되고 시설이나 이제 외형적 규제에 관해서는 허가제도 합헌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이제 4항에서 보니까 그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 안 된다 해놓고 피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죠. 이게 뭐예요? 21조 4항이 개별적 헌법 유보. 헌법에는 기본권을 보장한다고만 돼 있지 기본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 타인의 그 명예를 침해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개별적 헌법 유보 규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번 표현의 자유 지위입니다. 9월에 패러디를 쭉 볼게요. 1번 언론 출판 자유는 종교 양심, 학문 예술과 표리 관계이기 때문에 정신적 자유로서 큰 보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2번 민주주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합헌성 판단 기준에 더 엄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표현을 해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를 해야 국정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보다 훨씬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월한 지위를 가지니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는 엄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돼요. 다른 것보다 더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21조 사항은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것이라 볼 것이고 보호 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음란 표현도 되고요, 유해물도 되고, 일단은 한계 없이 일단 다 보장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로 다 보장됩니다. 보장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 사항 위반이 될 때 어느 정도 이제 일단 다 보장, 한계 없이 다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음란물 끝이 없어요. 다 보장돼. 유해물도 끝이 없다고, 다 보장돼. 한계가 없다고. 그러다 이제 사후에 누구 침해가 되면 요거 딱 골라갖고 요건 하지 마라. 요거 딱 그 누구 침해가 되면 요거 하지 마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골라낼 수 있는 거야. 요거 골라내고 나머지는 다 무조건 해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그 광고물은 그 영업 영리 목적이죠. 광고물 영리 스팸 문자도 보장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번에 상업 광고도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동시에 직업의 자유 보호에도 속한다. 직업이 뭡니까? 돈벌이죠. 네, 돈벌이가 돼도 보호가 된다 이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그 7번에 보면은 돈벌이 스팸메일 같은 경우는 그 다른 그 사상 지식의 표현과는 다르게 그 최소 침해서 원칙에 좀 더 완화 심사가 돼요. 자, 정치적 표현이 있고 이제 스팸 문자 광고성 메일이 있어요. 스팸 메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기재치면서 이제 이것도 기본권 보장이 돼요. 강력한 보장 받죠? 얘는 기본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제한할 때 조금만 제한해야 돼. 엄격 심사해야 된다고. 얘는 기본권이 작으니까 그 제한을 많이 해도 되는 거예요. 완화 심사하죠. 완화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과잉 금지 원칙으로 따지죠. 과잉 금지 원칙. 그래서 목수해법으로 따지는데 이때 이제 최소 침해성 원칙 요거 따질 때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최소성, 필요성, 최소성 두 개 다 심사를 해요. 필요하냐, 최소 제한하고 있냐 둘 다 심사합니다. 근데 완화 심사가 되기 때문에 요건이 완화돼요. 필요성 심사만 하죠. 최소성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화 심사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심사할 때 이제 정치적 이제 표현을 어떤 출판물을 통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강력한 기본권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못해요. 엄격 심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제한이냐? 필요하다. 북한 찬양이다 이거. 북한 찬양하는 거 제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찬양 필요하니까 제한하는 거다. 근데 북한 찬양도 제한할 때 최소한도로만 제한해라. 그래서 북한 사상이나 뭐 쿠데타 일으킨다거나
북침을 찬양한다거나 그런 것만 최소한 또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해줘라. 북한 사상 연구이란 건 하게 해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팸메일이 자꾸 나오고 스팸메일은 이제 영리 목적이죠. 영리 목적이니까 큰 제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완화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팸메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있지. 짜증나 죽겠어. 맨날 스팸메일 온다고. 그럼 스팸메일을 제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최소로 제한할 필요 없이 전면 금지도 된다 이거야. 전면 금지. 이게 만약에 최우선 심사 들어가게 되면 전면 금지 안 되는 거죠. 일단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부 방법부터 하고 여부 들어가고 차츰차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필요성만 있으면 최우선 심사 없이 그냥 스팸메일 전면 금지 한 통도 보내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다르다 이겁니다. 7번 읽어볼게요. 자, 상업 광고는 사상 지식에 관한 정치 시민적 표현과는 차이가 있다. 보장되는 강도가 약하다. 인격 발현과 개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도 중대하지 않다. 따라 상업 광고에 관한 규제를 할 때 비례 심사를 할 때 피해 최우선 원칙을 심사할 때 필요성 심사만 하면 되고 최우선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질문. 상업 광고는 필요한 제한인지만 심사로 완화가 되고 최소한의 제한인지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요? 전면 금지 동그라미. 스팸메일의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은 전면 금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에도 합헌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 표현자의 보호 영역. 자, 표현자의 보호 영역은 그 표현 내용도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거의 모든 매개체가 다 보장됩니다. 자, 2번 상대방 없는 표현도 있죠. 일기장이죠. 일기장. 내가 보려고 쓰는 일기장이라고 상대방이 없다고 그런 것도 보호가 되고 익명 가명도 다 보장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음란물 보호되죠. 유해물 보호되죠. 음란물 다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르죠? 자, 음란한 표현이 있을 때 기재침에서 아예 기본권이 없다. 표현하지 마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기본권으로 인정하되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 보호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5번에 청소년 음란물에 관해서 이제 법으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청소년 음란물에 관한 이제 출판을 제한할 때 성인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건 아니죠. 누굴 제한하는 거야? 청소년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성인은 어차피 19금 그 음란물에 관해서 성인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권리 제한하는 게 없다 이겁니다. 청소년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 허위 사실도 이제 보호하지만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쭉 보시고. 자, 고래 기출 정리입니다. 자, 1번. 자, 소비자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 광고는 금지하는 게 맞죠. 그다음 비의료인 의료 광고도 금지하는 게 맞죠. 자, 문신 시술도 그 예술 표현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신도 이제 뭐 용그림이나 그림 그리잖아. 예술입니다. 그것도 그 보호가 됩니다. 자, 하지만 보호가 되는데 비의료인은 문신 시술을 금지해 놓고 있어요. 제한받고 있는 거죠. 그래도 침해가 아니라서 합헌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재침. 문신도 예술 표현 자유로 보장받는 기본권이다. 기가 맞죠? 근데 비율은 못하게 하니까 제한받고 있죠. 침해가 아니라서 기재침에서 합헌이다. 자, 4번. 근데 특정 의료인의 진료 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돼요. 2번하고 4번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2번은 비의료인 광고 금지 합헌. 4번은 의사의 그 광고 금지 이건 위헌입니다. 자, 5번 노동단체 정차금 기부 금지도 위헌됐고요. 네, 6번 유권자 전부거 표시도 지금 각하 합헌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알 권리. 자, 알 권리가 이제 그 헌법의 규정은 따로 없어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입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21조에 의해서 직접 보장된다 이거죠. 자, 21조에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제 알 권리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21조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21조에 따라서 직접 보장이 되는 거예요.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어때요? 다른 것들은 헌법에 규정이 없을 때 직접 보장되지 않고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보장되잖아요. 그죠? 헌법에 따라 직접 보장되는 게 아니고 법률에 구체화 규정이 있을 때만 보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왜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바로 보장됩니까?
아니 법으로 구체화되어가 보장될 거 아니야. 법률로. 근데 법률에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왜 헌법에 따라 직접 보장되냐고. 왜 그런 거야? 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유권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경 참청사. 그래서 청구권이거나 사회권이라면 헌법에 규정도 없는 거를 직접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률에 구체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생성되기 전부터 원래 누리던 자유권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직접 보장되는 거예요. 법률로 구체화되지 않아도 자유권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보장된다. 그럼 안 돼. 이건 뭐 사회권이 아니라고, 이건 자유권이라고. 그래서 법률로 구체화되지 않아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뒤 한번. 자, 알 권리가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죠. 청구권 성질이 있고 자유권 성질이 있습니다. 청구권은 쉬워요. 국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란 말을 써준단 말이에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에요, 자유권이에요? 바보 아니면 맞출 수가 있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슨 권리? 청구권이지 뭘. 그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그러니까 되게 쉽습니다. 근데 자유권 성질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 일반적 접근권이 뭡니까? 일반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자유권이에요. 어디?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데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죠. 그건 이제 자유권 성질을 갖는 거예요. 청구는 청구권, 일반적은 자유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바꿔서는 틀말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별도의 입법이 없어도 보장이 됩니다. 왜 그래요? 자유권이니까. 청구권, 사회권은 별도 입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유권이니까 법률로 구체화되지 않아도 바로 보장되는 겁니다. 헌법에 따라서. 자, 정보 공개 청구권은 알 권리 기초하고 있다. 자, 그다음 디귿번. 자, 일반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 공개 청구권이죠. 보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 권리는 국민 누구에는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틀렸죠. 국민 누구나 다 인정되는 겁니다. 자유권이니까. 자, 근데 군사기밀 같은 거는 이제 국가가 지정한 것이 한정되지 않고 다 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 자, 그 아래 이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자, 그래서 이제 알 권리에 따라서 그 국가기관에다가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들이 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 사립학교. 사적기관 있잖아요. 사적기관. 사적기관의 공개 청구를 법으로 정한다고. 그죠? 그래서 그건 합헌됩니다. 합헌.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 자,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청구권자 모든 국민 다 됩니다. 외국인도 뭐 가능한 경우 있고요. 자, 전자공개. 자, 1항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 전자 형태로 공개해줄 걸 요청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은 현재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형태로 된 거는 그 요청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2번 전자 형태가 아닌 정보는 공개할 수도 있다. 의무가 아닌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1990년 정도를 전후해서 이제 1990년 정도부터는 이제 워드가 많이 발달했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그 모든 문서를 다 워드로 전자 파일로 다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1990년 이전에는 아직까지도 종이로 문서가 이제 정리가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전산 처리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종이로 된 정보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정보를 요청했어요. 전산화된 정보를 주세요. 그럼 전산 처리 다 해놨잖아. 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웬만한 건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 종이로 된 문서 정보를 파일로 워드 쳐서 주세요. 그건. 아, 이거는 이제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인력이. 언제 다 워드 쳐서 주냐고. 그럴 때는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보 처리가 전산화돼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전산 안 돼 있으면 안 줄 수도 있다. 네가 가서 워드 쳐라. 종이로 줄 수도 있는 거지, 복사해갖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산화가 돼 있으면 줘야 되고 전산 안 됐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기출정리. 자, 1번. 알 권리는 법에 제정이 없어도 바로 보장됩니까? 바로 보장돼. 왜 그래요? 자유권이라 그래. 사회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맞죠? 자, 2번. 자, 입법과정 공개를 요구할 때 이해관계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자,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하고 있는데 그 입법 과정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국민이니까. 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농민이 아니어도 그 농업 입법에 관한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볼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3번.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정보 요청을 했는데 국가가 아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안 보여준대. 거부한대. 그럼 안 되는 거지. 위헌. 보여줘야 됩니다. 자, 4번. 자, 고소로 시작된 피해 사건에서 구속자 부심 절차에서 피구속자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는 고소장과 피해자 신문조서 알 권리가 있죠. 구속기한에 이제 공개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위헌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공개 거부는 위헌이 된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5번. 자, 적극적 공개할 국가인문은 알 권리로 바로 인정될 수는 없고 구체적 입법에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건 또 왜 그래? 제가 이제 청구권이라고 했습니다. 청구권. 그래서 그 입법이 이제 공공기관 공개 정보 공개법인데 국가만이 알고 있는 기밀이나 국가상에 관해서는 그 입법이 있을 때 안에서 이건 청구권자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알 권리의 청구권자 성질. 그래서 국가 기밀은 국가 알려줘도 되고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 구체적 입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자,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국민에게 모두 공개가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법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밀 같은 거. 청구권자 성질을 가질 때 법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자, 인터넷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복사의 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로 하는 것도 괜찮죠? 왜 개정법 시행 이후로 합니까? 그 전에 워드를 안 쳐놨거든. 아직 종이로 돼 있거든. 이건 이제 워드를 다 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 된 것만 그 워드로 쳐놓은 것만 전산화된 것만 주는 겁니다. 자, 8번. 정차원법에 따른 회계보고 자료 열람을 3개월로 제한. 너무 짧다 이거죠. 3개월 세모. 너무 짧아서 위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하고 10번 묶어서 보시면 그 헌법 50조에 보면은 국회 의사결정 공개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국회가 이제 법안을 만드는 의사결정 과정을 더 공개해라 원칙이 있다고. 다만 예외적으로 의결로서 비공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위헌이죠? 위헌. 왜 위헌인 거예요? 헌법 50조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했는데 왜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해? 헌법 50조 정면 위반이죠. 위헌. 50조 위반이란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9번. 자, 정보위원회가 뭐냐면 그 국가정보원위원회예요. 국가정보위원회. 그래서 국가 기밀을 다룬답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데 그래서 국가 기밀을 다루니까 비공개를 할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위헌입니까? 회의 일체를 비공개라는 건 잘못된 거죠. 아무리 국가 기밀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할 수 있다. 그래야 판되는 거지. 이건 위헌 나왔고, 자,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원회 의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칙은 공개하되 의결로서 공개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건 합헌되겠죠. 자, 두 개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일정한 표현문에 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규제할 경우에는 일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뿐만 아니라 알 권리 제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12번. 자, 인터넷을 통해 정보 지원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긴 하지만 성인 알 권리 제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성인은 이제 거기 첫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써 있죠. 청소년은 안 보여줘. 알 권리 제한합니다. 성인은 볼 수 있어. 볼 수 있으니까 성인을 제한하는 건 없잖아요.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 액세스권입니다. 자, 옛날에 이제 언론기관에서 그 A가 나쁜 새끼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명예를 손당하고도 그냥 참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나중에 이제 뭐 소송으로 뭐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뿐이지 언론기관에 직접 접근해서 해라 말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만든 게 액세스권이에요. 액세스권이 뭡니까? 접근권이죠. 접근권. 액세스. 접근권입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가 이제 뭐를 보도하면은 언론 매체 직접 접근해서 해라 마라. 법원의 구제를 거치지 않고도 해라 마라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반론 청구권, 정정 보도 청구권, 추후 보도 청구권 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개. 자, 반론 보도권은 뭐예요? 자, 네가 진실을 말해, 나도 진실로 반박을 해주지. 네가 거짓말을 해서 나도 거짓말로 반박해주지. 반박권이에요. 반박권. 허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정정보도 정권은 뭡니까? 진실을 고칠 필요는 없는 거죠. 허위 사실에 한해서 고쳐주세요. 바르게 고쳐주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추후보도 정권은 제가 무죄판결 확정됐을 때 그걸 알려줘라. 이런 권리고요. 됩니다.
자, 사망자도 이제 보호를 받고요. 그다음에 14도 정정보도 청구는 그 진실하지 아니함으로써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고칠 필요는 없잖아. 허위를 고쳐야지. 허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 가치는 따지지 않고요. 자, 16조 반론보도 청구권은 진실이건 허위건 상관없이 전부 다 반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박하는 내용도 진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추호보도 청구권은 무죄판을 나왔을 때 너 내가 옛날에 혐의 받았을 때 내가 범인이라고 보도했지? 이제 무죄가 됐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지면 할애해서 추후 보도를 해줘. 이런 권리예요. 자, 가처분권이 있습니다. 자, 가처분은 임시 청구권인데, 자, 얘가 이제 먼저 그 보도를 했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뭐 얘가 뭐 누가 맞다 틀렸다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반론부터 하게 해줄 수 있어요. 반론보도 그 가처분 가능합니다. 임시처분 가능하고. 그다음 무죄판을 나왔으면은 법원에다가 누가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전에 임시처분으로 먼저 추후보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못해. 얘는 가처분이 안 된다고. 가처분이 왜 안 돼요? 언론이 밝힌 바가 진실인지 허위인지도 모르면서 정정해 주세요.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재판 본안 판단해갖고 허위라고 밝혀졌을 때 한해서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가처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거기 써 있죠. 그래서 반론보도나 추후보도는 임시처분으로 본안 판단 전에 먼저 할 수가 있거든. 가처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정정보도는 허위라는 게 밝혀지면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이 안 됩니다. 가처분 인정하면 위헌되는 거죠. 자, 그다음 명예훼손 당한 사람은 이제 형사 명예훼손 고소도 가능하고 민사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누가 잘못이 있었다 없었다 뭐 진실 허위 누가 입증해요? 언론 매체가 입증합니다. 언론 매체. 그 대기업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 서민들은 돈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 네가 네 돈으로 입증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되고. 자, 그렇지. 언론기관의 자유입니다. 자, 언론기관의 자유는 주로 이제 신문사의 자유를 말하는 건데, 신문사의 자유를 말해요. 자, 그런데 경찰하고 소방직렬이 있을 때 이제 말은 완전 다른 직렬이란 말이에요. 경찰과 소방 완전 다른 직렬. 이거 분리할까요? 통합할까요? 그건 국가 재량이라고. 국가 재량. 대통령 재량이라고. 그래서 분리해도 합헌, 통합해도 합헌인 거예요. 이건. 그죠? 경찰, 소방. 이렇게. 근데 같은 경찰 내에서 뭐 수사경찰, 무슨 경찰이 있을 때 이거 분리할까요? 통합할까요? 이건 분리하면 안 돼. 같은 직렬이니까. 통합해야 되는 거라. 통합. 그죠? 마음대로 분리하면 위헌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얘가 뭐예요? 신문사. 얘가 방송사죠. 정을 다른 직렬은 분리, 통합 다 합헌이고 같은 직렬 분리는 위헌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자, 1번. 자, 방송의 자유는 다른 표현보다도 더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규율의 필요성이 더 크다. 그 다음에 2번. 자, 언론 기업인 뉴스통신하고, 자, 언론 기업은 신문사고요. 뉴스통신은 방송사입니다. 완전 다른 직렬이야. 경찰과 소방 이런 거라고. 이거는 이제 그 통합을 일조로 금지하더라도 괜찮아. 국가 정책이라 합헌되는 겁니다. 통합해도 합헌, 분리해도 합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3번. 자, 일간 신문사가 신문사죠. 신문사가 뉴스통신사 또는 다른 일간 신문사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서 봐야 돼요. 신문사와 통신사를 통합하지 못하게 하는 건 합헌. 완전 다른 직렬이니까 분리도 합헌, 통합도 합헌, 다 합헌입니다. 근데 일간 신문사랑 다른 일간 신문사 통합을 금지하는 건 같은 신문사잖아. 이건 통합을 금지하면 위헌된단 말이에요. 위헌.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신문사와 통신사는 합헌이고 신문사와 다른 일간 신문사는 위헌인 거예요. 나눠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4번. 신문의 복수 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일간 신문의 지배주주가 신문 복수 소유를 일률적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신문사와 신문사는 통합을 허용해 줘야 됩니다. 같은 신문사끼리 통합을 완전 일률적 금지하면 위헌된단 말이에요. 위헌됩니다. 자, 5번. 자, 원래 이제 시장사업자 시병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이 되면은 정부의 지원 대상 배제가 되고 규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일반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한 업체가 50% 이상이 되면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고
3개의 업체를 묶어서 75% 이상이 되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중동 겨냥입법이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합쳤더니 75%까지는 안 돼. 한 개 업체 50% 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안 된다고. 한 65% 된단 말이에요. 65%. 그래서 조중동을 겨냥해서 60% 이상이 세 개 업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정했단 말이에요. 조중동을 겨냥해서 만든 입법인 겁니다. 그래서 위헌됐죠. 그래서 위헌된 사건입니다. 왜 다른 증여는 75%인데 여기만 60%냐? 조중동을 겨냥해서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위헌됐죠. 자, 6번. 자, 인터넷 신문사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방송 같은 것도 한 명이서도 신문사 운영할 수 있어요. 왜 꼭 5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되냐고. 그죠? 위헌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사전 허가 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에요.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죠. 왜 그래요? 5명 이상을 고용해야만 신문사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외형적 규제죠. 외형적 시설 규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 규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전 허가 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고 과잉 금지 원칙 위반됩니다. 7번. 자, 인터넷 언론사에서 후보자 명의 칼럼 저수를 게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잉 금지 원칙 위반. 그다음 발행부수 공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합헌. 너 작년에 몇 부 팔았어? 직무와 관계된 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있죠. 종합편성 업무를 못해요. 종편 그러죠. 종편. 종합편성방송국은 드라마, 뉴스 다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편이 아니고 중계방송사이기 때문에 방송 편성을 못해요. 뭐 논평, 광고, 뭐 드라마 이런 거 못 만들고 남이 만든 방송을 전달만 하는 겁니다. 중계방송업체 합헌. 자, 생활 침해받은 사람이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임시조치 합헌. 자, 미성년자는 발행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합헌. 아니 내가 미성년자인데 왜 나는 취업을 못하는 겁니까? 누가 취업을 못하래? 발행인만 될 수 없다고. 대표는 될 수 없다고. 일반 직원으로는 취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발행인만 못 되는 거야. 미성년자가 대표면은 회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대표만 안 된다. 일반 직원 취업은 된다. 그래서 합헌됐습니다. 자, 10만 명 미만의 언론사 같은 경우는 그 여론조사 실시할 때 꼭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합헌이에요. 아니 구독자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10만 명 미만이 있고 뭐 2, 3만 명인 데가 있고 뭐 엄청 큰 신문사가 있어. 막 100만 명 넘는 데가 있다고 이렇게. 그럼 얘들은 여론조사에도 그 성관이 신고 안 해요. 근데 얘들은 신고한단 말이지. 10만 명 미만으로서 뭐 10,000명, 2만 명, 3만 명 소수 이런 경우는 그 여론조사할 때 꼭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가 적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죠. 불법에 개입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자, 누가 부정부패해가지고 막 후보자 막 적색 비난 그 정보가 있어요. 얘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에 따라 회사 망하거든. 안 한다고. 근데 이제 구독자 한 10,000명 정도 모은 소규모 신문사 같은 경우는 이거 돈벌이 걸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부정한 정보 막 퍼뜨려 버리고 도망가 버려. 그럼 큰 거액의 돈을 받거든. 그럴 소지가 있거든. 그래서 조그만 신문사 같은 경우는 니네 마음대로 취재해라. 근데 여론조사 결과만큼은 마음대로 하지 마라. 신고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허락받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겁니다. 합헌이에요, 이건. 자, 다음 페이지. 사전 허가 검열 금지. 자, 이제 사전 허가 이제 검열이 금지가 되는데 사전 허가 검열이 뭡니까? 강행 내전이죠. 예, 강행 내전. 너 출판 못해 처벌하는 거야. 강제로. 누가 행정부가 내용을 사전에 미리 심사해서 출판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강행 내전 금지됩니다. 절대 금지죠, 이거. 절대 금지. 자, 강제력이 없다면 그럼 안 되겠지. 행정부 말고 민간 심의 기구라면 괜찮겠지. 사법부 심사도 괜찮은 거예요. 입법부도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습니다. 그다음 내용 심사 말고 뭐 외형 심사나 뭐 시설 규제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사후 규제 괜찮지. 사후 규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상한 그 출판이 있는 것 같아도 출판하게 해줘. 다 허락해줘. 다 출판하게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이제 사후에 뭐 구제 절차로 뭐 손해배상하라든가 괜찮은 겁니다. 다 그죠? 예, 강행 내전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기업번호 요건 써 있죠? 강행 내전 다 써 있고요. 그럼 이제 니은번. 그럼 검열은 오로지 행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꼭 행정부여야 되는 겁니까? 맞아. 행정부가 주체가 돼야 돼. 강행 내전이잖아요. 그럼 민간 심의 이거는 걔도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민기구 하는 것은 그 사전에 어떤 그 검열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말은 민간 시민기구야. 봤더니 행정권에 개입해서 금전적 보장해주죠. 거기 위원들이 다 행정권 인사들이죠. 그러면 행정부 입김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행정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번. 그럼 검열은 절대 예외가 없습니까? 그럼 절대 예외가 없어. 검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법률로도 안 됩니까? 법률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근데 법으로 되긴 되지 않습니까? 되긴 되지.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된다고 고 된다고 못 되는 거야. 자, 이제 그 검열이 그 입법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입법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법의 내용이 이거예요. 법의 이름이 검열법이야. 법의 이름이 검열법이라. 검열법. 그래갖고 자, 강제로 행정부가 내용을 심사하여 사전에 그 심사한다. 이런 검열을 수단으로 한 입법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럼 입법으로 되는 건 뭡니까? 출판할 때 뭐 시기라던가 뭐 장소라던가 뭐 등록제를 뒀다던가 이런 거 된다는 거지.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열을 수단으로 하는 제한만큼은 법률로서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법률의 일반적인 제한은 가능한 거예요. 자, 꼭 이해해 주셔야 되고 질문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리얼 번.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같은 건 이게 강제성이 되는 거죠. 너 행정부 말 안 들어? 영업 취소할 거야. 이제 강제성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형벌에 한해서 강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또 하나 강행 내전 전이죠. 발표 전에 심사에서 발표를 못하게 막는 게 검열이에요. 발표를 일단 하게 해주고 나서 사후 검열하는 건 괜찮습니다. 사후 규정 괜찮은 거예요. 그다음 B번. 자, 표현 방법 규정 괜찮죠? 뭐 모양, 색깔 뭐 이런 건 괜찮습니다. 검열 아닙니다. 그다음 허가제 나왔는데 이건 괜찮은 겁니까? 괜찮아. 방송사업 허가제는 방송시설 법정주의로서 외형적 시설 규제거든. 내용 검열이 아니거든. 이런 허가제는 괜찮은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기출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번 보니까 그럼 선생님 저 미래 등급 심사는 괜찮습니까? 괜찮지. 19금, 15금, 12금 뭐 이런 건 이제 등급 심사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령 등급 분류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청소년 유해 매체물 금지도 괜찮은 거고요. 이제 4번 등급 분류가 아니라 등급 분류를 보류한대. 보류. 자, 등급 심사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1년 뒤에 가니까 됐습니까? 아직도 안 됐다. 그럼 2년 뒤에 가니까 아직도 그럼 뭐 1년, 2년 지나도 계속 보류하는 거는 등급 분류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 이게 뭔가 이제 정부 비판한 내용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보류 조치하면서 출판을 못해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실질은 검열이거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등급 분류는 괜찮아요. 등급 분류 보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은 검열인 겁니다. 자, 5번 추천을 받아라. 그럼 내용 심사하겠다는 거네. 검열입니다. 제한 상영가. 그래, 상영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하다. 네 마음대로 상영해. 자, 검열은 아니죠.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검열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한 상영가래. 정부가 뭔가를 제한하겠대. 그럼 뭘 제한하는지 그게 애매하죠. 뭐 시설을 제한하겠다는 건지 내용 제한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검열은 아니지만 뭐에 위반됩니까? 명확성 원칙 위반돼서 위헌됐습니다. 자, 이렇게 꼼수를 부리다 다 위헌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내용에 관해서 운영자에게 삭제명을 내리는 것은 검열 아니죠. 왜 검열 아닙니까? 처음부터 글을 못 쓰게 하면 그건 검열이야. 근데 글을 자유롭게 쓰게 해주고 나서 사후에 검토해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다고 사후에 삭제를 시키는 거잖아요. 검열 아니지. 강행 내전에서 전이 아니라 후잖아요. 사후 구제죠. 그래서 검열 아닙니다. 자, 압수하는 거 괜찮고요. 법원의 방임 금지 가처분 괜찮고 법원의 출판 금지 괜찮고 자, 수량 같은 건 이제 외형적 규제니까 괜찮고 시설 규제 괜찮고 납본 제도가 괜찮고 나머지 다 검열 아닙니다. 다 괜찮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인터넷 본인 확인 제도. 자, 인터넷 본인 확인 제도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12개가 다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자, 갑이 이제 여기 A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이제 가입을 했어요. 가입했습니다. 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게시판에다가 이제 글을 쓰려고 하거든요. 이제 글을 쓰려고 할 때 글을 쓸 때 본인 확인을 해요. 본인 확인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백에는 이제 어떤 자유가 있어요? 자기의 정보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익명 표현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름, 핸드폰 번호 다 정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결정권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익명 표현의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난 이름 안 쓰고 싶은데 왜 실명 쓰게 되냐 이거지. 제한 받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뭐가 제한되냐면, 자, 회사가 이제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하고 직업의 자유하고 둘 다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두 개가 이제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헌법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을 합니다. 보장을 한다. 익명 표현의 자유도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이 맞다. 자, 2번. 익명 표현은 표현의 자유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그 자체의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때는 규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바로 제한하면 안 되고 부정적 효과가 나올 때만 예외적으로 규제해야 돼요. 예외적으로만 규제를 해야 된다. 무조건 규제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3번. 자, 대외적 해명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자, 게시판에 쓰는 건 지금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생활 자유라던가 양심의 자유는 제한받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 제한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에 4번. 자, 이제 인터넷 그 게시판 본인 확인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언론의 자유와 직업수행 자유를 둘 다 제한하긴 하지만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 언론의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둘 다 제한받고 있습니다. 제한받고 있는데 직업 중에서 표현 직업이 더 특별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판단해 보기로 하겠다. 그럼 직업의 자유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지. 제한하긴 하지만 판단하지는 않는데, 판단하지 않고 이것만 판단하겠다. 이것만 언론의 자유만 판단하겠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직업수행 자유의 특식이에요. 자, 5번. 자, 언론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가 다른 매체에 글을 쓰는 자에 차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따라 부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결과일 뿐이며 그에 대한 판단은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한 판단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겠다 봅니다. 평등권 심사 안 하겠다는 거지. 평등권 심사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평등권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 이제 웹이 있죠. 웹하고 앱. 웹은 뭐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 앱을 깔잖아요. 앱은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에 가는 거죠. 이거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앱은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왜 컴퓨터 앱에다가만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냐고. 이게 평등권 침해하냐고 이게. 그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의 자유랑 이런 걸 검토하면 이건 자동 해결되니까 따로 검토하지 않겠다. 검토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거 해결하면 이거 자동 해결된다. 검토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는 그래서 뭐라고? 위헌이라고. 위헌. 그래서 요거 침해되지. 요거 침해되지. 요거 침해되지. 세 개 다 침해되니까 위헌이라고. 위헌. 네, 위헌 받았습니다. 7번.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게시판은 설치 운영 정보통신 회사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봤죠. 그다음에 8번. 자, 그럼 인터넷 게시판에 이제 글을 게시할 때 본인 확인제가 사전 검열 금지 원칙 위반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전 검열 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에요. 왜?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에 미리 심사해서 어떤 글인지 내용을 알아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면 아예 게시도 못 하겠어요? 아니잖아. 본인 확인만 하면 글은 자유롭게 게시하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검열 금지는 아니라고. 내용 심사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검열 금지 위반은 아닙니다. 자, 9번. 자, 그러면 이제 그 선거운동 기간 중 모든 인명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을 우선시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도 침해되고 뭐도 침해돼요? 개인정보 결정권도 이것도 침해가 되는 거야 이게. 본인 확인시키면서 이름과 전화번호 달려줘야 되니까 침해되는 기본권이 3개죠. 정보 결정권, 익명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게 3개 침해되는 거예요. 침해돼서 위헌이 된 겁니다. 자, 끝.
자, 그다음에 10번에서 12번 묶어보면 됩니다. 자, 이제 그 가입할 때 본인 확인 제도들인데 이건 또 합헌이에요. 청소년 UM을 게임을 그다음에 전기통신 그거고 가입자. 자, 이건 이제 언제부터 이거를 제공해요? 그 실명 확인 자료를 여기서부터. 요건 아까 이제 게시판 올 때 본인 확인했던 거거든요. 이건 사이트 가입할 때부터 실명 확인해야 돼, 이건. 그죠? 근데 합헌이라고. 왜? UM물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 게임물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여기 KT라던가 SK라던가 이런 정보업체니까. 아니 SK텔레콤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름 전화번호 알려주면 어떻게 가입해? 그죠? 알려줘야 될 거요. 그리고 청소년 UM물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합헌이라고 이건. 그죠? 이건 다른 판례예요. 자, 관련된 판례 싹 다 실어놨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거 정리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논어출판 자유 판례, 기타 판례들. 자, 기출정리 1번. 자, 지역 농협 이사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이제 금지하는 건 좋아요. 근데 뭐 전화도 못하게 컴퓨터 통신도 못하게 하고 너무했잖아. 위헌입니다. 자, 그다음 2번. 긴급조치위원이죠. 이게 이제 7차 개헌이죠. 주요 보니까 유신헌법 당시 7차 개헌 당시 그 박정희가 만든 7차 개헌인데 국민을 치려고 만든 위헌적 헌법이죠. 그거 이제 위헌이기 때문에 그 7차 개헌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7차 개헌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감옥에 쳐넣겠다. 이런 긴급 조치를 발표했거든. 이것도 위헌이야. 이것도 위헌. 7차 개헌도 위헌이고 이것도 위헌이라고. 자, 3번. 자,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합헌입니다. 교사방조 처벌 합헌이고요. 품위 손상 명확한 계엄이고요. 업무상 알게 된 거 공개하면 처벌한다. 위헌 합헌. 국회에선 처벌 합헌. 다 합헌이야. 공포심 불안감 유발 합헌. 뭐 노동가입 정보 학부모의 알 권리 제한한 것이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학생 인권 조례 규정. 뭐 좋죠? 합헌입니다. 방송 편성 간섭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니 방송국에서 드라마 왜 3개만 틀어주는 겁니까? 드라마 10개씩 틀어줘. 음악 프로그램 없애버려. 뉴스는 많이 틀어줘. 그 방송 편성은 그 국민이 간섭할 수 없어요. 그 방송국 자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1번도 방송 편성에 국민이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위를 금지했어도 다 합헌. 자, 일기장도 합헌. 자, 다음 페이지.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끝내라고 했는데 오늘도 못 끝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